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 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그거를 매질의 변이와 위치에 따라 나타낸 위치, 변이, 시간 그래프지요. 자,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에 한 점, P 또는 Q점, 여기 있지요? 네, 하나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와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이 나 그래프는요. 매질이 진동하는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이 파동의 한 점, 예를 들어 저희 P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P점은 어떻게 한 매질의 한 점인 P점은 진행 또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요. 그래서 이 P점 또는 Q점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래프 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 P의 진폭은 2A이다. 네, 진폭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진폭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디에서? 네,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진동 중심에서의 골까지의 거리가 바로 진폭이었죠. 자, 그러면 진폭은 2A가 아니라 바로 뭐죠? A 채로겠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나는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까요? 자, 나 같은 경우를 먼저 봅시다. 나는 P점인지 Q점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T가 0초일 때 진동 중심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네, 위쪽으로 우리가 진동을 하지요. 그래서 위쪽으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P와 Q 중에 위쪽으로 진동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건 자, 어떻게 찾냐? 자,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파동을 그려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파동의 경우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 파동이 조금 진행했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P와 Q점의 이동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P점은 T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이동하지요?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Q점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진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0초일 때, 시간이 0초일 때 진동 중심에서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위로 진동하는 거는 P랑 Q 중에 바로 Q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의 순간 P와 Q의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요. P의 운동 방향 우리가 시간을 조금 흘렀을 때 그래프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려봤는데 파란색으로 그렸을 때 P는 아래 방향으로 진동하고요. 네, 운동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Q는 위쪽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은 어떻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진동 중심에 있지만 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 파동의 진행 속력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속력, V는 뭐죠? F 람다 또는 속력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파동에서 시간의 의미를 쓰는 물리량은 주기, 바로 T고요. 그리고 거리는 파장,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행 속력을 알려면 주기와 파장 또는 진동수와 파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살려서 위치와 변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변이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주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요식 V는 주기분의 람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파장, 람다부터 구해볼까요? 자, 파장은 꼭 골에서 골, 마루에서 마루라고 얘기했지만 꼭 골에서 골,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의 파장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지금 보시면요. 파장을 네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파장을 네 개로 나눠보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L0라고 돼 있네요. 파장 4개 파장 하나를 4개로 나눴을 때 4분의 3 파장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길이가 몇이죠? 네, 바로 L0죠. 그럼 우리가 파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장은 3분의 4 L0가 되겠죠. 네, 다시. 네, 우리가 L0까지의 거리가 파장이 하나, 둘, 셋, 넷. 전체 4개에서 몇 개가 하나, 둘,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파장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L0다라고 식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파장은 3분의 4 람다, L0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 T를 구해보면 되는데요. 주기 T는 외질의 앞에서 Q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T0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속력을 구해보면 주기분의 파장에서 T0분의 3분의 4 L0에서 3T0 4 L0. 정답은 3번입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네, 그림은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파동 AB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소리와 빛 중 하나이다. AB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두 가지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굴절. 굴절이 일어날 때는 굴절이 일어난 까닭은 두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때 굴절이 되는 방향은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리와 빛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소리의 속력과 빛의 속력이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소리의 속력은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으로 소리의 속력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소리는 진공 중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소리는 매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전파가 되는데 매질이 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는 그 고체의 경우 전달의 속도가 더 빨라서 고체에서 가장 소리의 속력이 빠르게 됩니다. 자, 빛은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빛은 진공 중에서도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른 속력, 빛의 속력 C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이 다른 까닭은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전자기파인데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이 따다다다 입자들이 따다다다 붙어있는 고체의 경우 빛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체가 입자들이 없는 기체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를 분석해 볼까요? 자, A의 경우. 자, 원래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원래 진행 방향의 경로를 그립니다. 만약에 매질이 동일했다면 A는 원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했겠죠. 자, 근데 원래 진행 방향에서 아래쪽, 공기와 물 아래쪽, 물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A의 경우는 속력이 물과 공기에서의 속력을 비교하면 아래쪽, 물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물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무엇이 될까요? 네,
물에서, 액체에서도 속력이 느린 바로 A는 빛이 되겠죠. 자, 그럼 B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도 원래 매질의 원래 진행 경로를 그려줍니다. 원래 진행 경로에서 이번에는 위쪽, 바로 공기 쪽으로 꺾이게 됐네요. 그 말은 B의 경우 물과 공기 중에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공기 중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공기 중에서 소리가 더 속력이 늦은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A는 소리이다. A는 소리가 아니라 빛이죠. 그래서 A의 경우 속력이 느린 물의 방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공기보다 물에서 속력이 느린 빛에 해당해지죠. 자, 그리고 A의 진동수는 공기에서보다 물에서보다 크다. A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굴절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B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경우 공기 쪽으로 꺾였으니까 물에서와 공기에서의 속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다 또는 물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V는 F 람다에 의해서 이 매질이 굴절될 때는 진동수는 일정하므로 V와 람다는 어떻게? 비례하는 양이었죠. 그럼 당연히 물과 공기의 파장을 비교를 하면 물에서 훨씬 크겠죠. 그래서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0번입니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깊은 곳에 유리판이 깔린 얕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결파의 진행 방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기본 지식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굴절. 방금 앞에서도 했는데 굴절일 때 굴절되는 방향은 파동의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물결파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이것은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닥과의 마찰력이 작아져서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바닥과의 마찰이 커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과 깊이는 비례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속력은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비교했을 때 깊은 곳에서 훨씬 더 빠르죠. 얕은 곳에선 속력이 느립니다. 그럼 굴절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굴절은 얕은 쪽으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원래 물결파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같은 진행 방향은 원래 경로이죠. 더 원래 경로라는 거는 매질이 변하지 않았다는데 3번은 매질이 변했으니까 3번은 해당이 안 되죠. 자, 근데 굴절은 얕은 쪽으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요것을 기준으로, 경계면을 기준으로 얕은 쪽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쪽 유리판 쪽으로 굴절이 일어난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얕은 쪽으로 예를 들어 4번으로, 4번 쪽으로 굴절이 일어났다면 이 4번이
의미하는 곳은 얕은 곳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곳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리고 1번과 같은 상황은 굴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굴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1번입니다. 그림에서 프리즘으로 같은 각으로 입사한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리고 여기 단 써져 있네요. 공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굴절률은 같다라는 건데요. 자, 굴절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굴절률이라는 거는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을 매질 속에서의 그 속력으로 파동의 속력으로 나누어진 것을 굴절률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의 굴절률이 같다라는 거는 결국 빨간색 빛이나 파란색 빛의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굴절률이 같다는 거는 결국 굴절률이 같다는 말은 빨간색과 파란색 빛의 공기 중에 뭐와 같다? 속력이 동일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볼까요? 그리고 원래 경로에서 지금 보시면 원래 경로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꺾이지요? 원래 진행 경로에서 파란색 빛이 더 꺾였습니다. 자,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는,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뭐 때문에? 속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 속력의 차이는 공기 중과 프리즘과 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의 차이는 누가 훨씬 크다? 네, 맞습니다.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원래 경로에서 더 많이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빨간색 빛의 파장은 공기에서가 프리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파장을 물어볼 때는 우리 항상 굴절에서 파장이나 속력이나 굴절률 같은 걸 물어본다면 첫 번째, 각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자, 빨간색 빛의 파장 한번 봅시다. 꺾이는 방향을 한번 봅시다. 빨간색은 원래 빛의 진행 경로에서 어느 쪽? 아래쪽으로 꺾였죠? 그래서 어느 쪽? 프리즘에 더 가까운 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빨간색 빛의 속력을 비교했을 때 프리즘과 공기 중에서 어디에서 프리즘에서 더 느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프리즘 쪽으로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 프리즘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V는 F 란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V와 파장은 비례하니까 파장 공기 중에서 프리즘에서 비교해보면 당연히 공기 중에서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프리즘에서 진동수는 빨간색 빛이 파란색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자기파 공부하면서 진동수 공부했었죠. 진동수는 파란색 빛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 프리즘에서의 속력은 빨간색 빛이 파란색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비교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원래 진행 경로에서 파란색 빛이 더 꺾였다는 거는 속력의 차이가 파란색 빛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속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공기 중에서 속력이 같고요. 공기 중에서는 속력이 동일하고 그리고 속력의 차이는 커야 되니까 파란색 빛이
당연히 속력이 느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파란색 빛보다 속력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속력의 차이라는 거는 큰 속력에서 작은 속력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공기 중에 나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빨간색의 공기 중의 속력 빼기 빨간색의 프리즘의 속력 이게 속력의 차이겠죠. 이거와 파란색의 공기 중의 속력 빼기 파란색의 프리즘의 속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속력의 차이는요. 근데 지금 원래 경로에서 더 꺾인 것이 바로 파란빛이기 때문에 속력의 차이는 누가? 이쪽이 훨씬 크겠죠. 파란색 공기 중에서 속력 빼기 파란색 프리즘에서의 속력이 더 크겠죠.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속력이 어떻게 빛의 굴절률이 공기 중에서 같기 때문에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속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마이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빨간색 속력이 더 크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2번입니다. 그림은 스피커에서 일정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되어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로의 정지에 있는 구급차에서 진동수가 F인 소리를, F0인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공기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높이에 따른 공기의 온도를 나타내줬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기본 지식 첫 번째, 이제 지겹죠. 굴절은 어디로 일어난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리의 속도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매질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이라고 했고요. 진공 중에서는 전달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필요한 지식은요.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도입니다. 소리의 속도는요.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아까 속도가 온도에 비례한다. 어떤 거 있었죠? 네, 맞아요. 물결파의 속도가 깊이에 비례하는 거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P점과 Q점의 온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P점과 Q점의 온도를 봤을 때, 누가 더 훨씬, P가 온도가 높죠? 그 말은 속도가 P점과 Q점에서의 속도는, 소리 속도는 어디서 더 빠르다? P점에서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속력이 느린 Q. Q 지점으로 우리가 속력이 느린 Q 지점으로 뭐가 일어난다?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P가 아래에 있고 Q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Q 지점으로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는 Q가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꺾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래 경로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일직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Q 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기억. 소리의 파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네. 파장을 밀어봤어요. 항상 그러면 V는 F 람다.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V는 F 람다 쓰셔야겠죠. 자, 그래서 굴절이 일어날 때 매질은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요. 속력과 파장이 비례하는 양이죠. 속력이 P와 Q를 비교했을 때 P에서 크니까 당연히 파장도 PQ 비교하면 P에서가 더 크겠죠.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정답이네요.
자, 2번. Q에서의 소리 진동수는 F0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티귿. P에서 Q를 향하는 소리는 Q의 아래를 지난다. 우리 아까 속력이 느린 Q 지점으로 굴절이 일어난다. 라는 거는 Q가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꺾인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Q의 아래를 지나는 게 아니라 Q의 위를 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만 이렇게 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가는 오른쪽으로 속력이 10cm per second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파면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면 위의 점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점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지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6cm이고 물의 깊이는 일정하다. 자, 여러분, 물의 깊이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뭐 물결파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파면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면, 네, 파면부터 봅시다. 파면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물결파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울렁울렁울렁울렁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으로 네, 좀 더 옆에서 그려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네, 그래프 나와 같은 모양이지요. 자, 근데 이러한 이러한 파동에서 옆에서 보았을 때 이 마루인 지점을 쭉 연결해 놓은 이 선을 바로 우리가 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면이라는 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네, 마루를 이은 선을 파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네,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바로 파장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나 그래프 보시면요. 변이와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주기. 네, 다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주기겠죠. 그래서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주기가 0.4초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기부터 볼까요? P의 진동 주기는 0.2초이다. 아니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0.4초입니다. 자, 그리고 물결파의 파장을 얘기했는데요. 파장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근데 항상 V는 F 람다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또는 V는 네, 주기분의 람다, T분의 람다를 이용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어요? 네, 주기를 알고 있고요. 동력을 알고 있어요. 그럼 파장 구할 수 있지요? 그럼 파장을 어떻게? 네, 파장은 V 속력 곱하기 주기로 구해주시면 되죠. 속력은 10cm per second. 그리고 t가 0.4 세컨드, 주기가 그러니까 4cm가 파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는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까요? Q의 변이가 플러스 2인 순간 P의 변이는 0이다. 라는 거는 플러스 2라는 거는 변이가 네, 바로 마루인 순간을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마루를 이은 선 바로 Q점에 뭐가 파면이 선생님 파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파면이 이렇게 오는 순간을 네, 얘기하는 거네요. 그때의 P점에서의 변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아까 파면은 마루를 이은 선이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파장이 아까 몇 센치? 4cm였죠? 그러면 이 Q점이 파면이니까 Q점의 옆에 기준으로 여기 4cm 떨어진 점이 또 하나의 파면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또 4cm 떨어진 이 정도에서 뭐 파면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또 4cm 떨어진 이 지점에서 파면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바로 다 무엇이죠? 네, 마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거리는 바로 4cm에 해당해요. 자, 근데 P점은 네, 이 파면으로부터 몇 cm? 2cm 떨어져 있죠? 바로 뭐예요? P는
반파장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반파장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그렸을 때 네,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보면요. 여기를 한 파장이라고 보면 반파장에 떨어진 지점에서의 거리 변이는 뭐가 되죠? 네, 바로 골이 됩니다. 네, 따라서 P의 변이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cm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네, 여기가 마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마루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요렇게 파동의 옆모습을 그려보면 P점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P점에선 네, 바로 여기 골이 되는 마이너스 2 반파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cm가 차이 나는 지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